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 무기로 인한 세상의 변화. 2. 중국이 미치게 화낸다. 폴란드에서 터진 잭폿 이집트에서도 터집니다. 한국 방산업계가 폴란드에 이어 이집트에 무기 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 세계 군사력 12위권의 이집트는 아프리카 국가 중 가장 많은 국방 예산을 지출하는 국가로 최근 군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K9 자주포 672문, FA50 경공격기 48대, K2 전차 1000대를 수입하기로 하며 무려 25조 원의 역대 최대 규모의 거래를 했습니다. 이젠 중동의 군사 강국 이집트도 한국의 FA50을 비롯해 K2 전차까지 대거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게 있어서 폴란드는 견고한 유럽 시장을 뚫는 시발점이 되었다고 하면 이를 교두보로 이집트까지 공략하면서 이제는 아프리카 시장까지 진출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한남미 매체는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도 한국 군사 장비를 도입할 수 있다고 보도하고 했습니다. 이렇게 동유럽과 아프리카의 가장 강력한 군사 강국들이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는 데는 중요한 이유와 놀라운 가치가 숨겨져 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과의 방산 협력 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비세그라드 그룹,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에도 파트너십 동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상당수 동유럽 국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대대적인 군사력 확장 및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지금 폴란드의 제안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면서 한국산 무기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유럽 국가들은 그간 독일,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와 무기 거래에서 갑질에 시달렸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 전역에 군비 증강 열풍이 불기 시작해 각국이 재군비에 나섰지만 30년 동안 유럽 방위산업 생태계 이미 망가져 버려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유럽 무기들의 생산 효율이 크게 떨어지고 최근 프랑스에서는 차륜형 자주포를 발주했더니 일문을 납품하는데 무려 18개월이나 걸린다고 했습니다. 또한 유럽의 대부분의 무기는 대부분 공동 개발하여 수리에 필요한 부속 하나를 구입하려면 몇 달이 걸리기 일쑤입니다. 더 이상 유럽에서 괜찮은 무기를 공급받는 걸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산 무기는 빠른 납기, 우수한 성능과 신뢰성, 합리적 유지 비용, 기술 이전 및 협업 등의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폴란드에 이어 이집트가 도입하려 하는 것 중에 전 세계의 관심을 받는 것은 바로 K2 흑표전차입니다. 폴란드는 종주국 한국군이 도입한 K2 전차 물량의 무려 3배인 1000대 이상을 도입했는데 이집트도 한국보다 많은 K2 전차 500대를 계약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아프리카 최대 규모 육군을 자랑하는데 현역 장병 34만 명, 예비군 44만 명의 대군으로 높은 기계화 수준을 갖췄습니다. 유사시 드넓은 사막에서 싸워야 하는 전장 특성상 현역 치장 물자를 합쳐 4,300대 이상의 전차를 보유한 기갑 대국이기도 합니다. 이같이 전차를 중요시하는 이집트에서 한국의 K2 전차를 대거 도입하려 한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집트는 이미 지난 2020년 러시아와 T-90MS 500대를 면허 생산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는 1년 동안 시간을 끌다가 지난해 계약을 파기하고 이 500대 물량을 K2 전차 도입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과 싸워서 해공군에서는 압도했지만 결국 전차부대에 패하고 말았던 이집트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이 격화되자 결국 러시아산 전차보다 우수한 한국산 K2 전차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보다 더 배 아파하는 국가가 중국입니다. 이집트는 냉전 시절에 중국과 교류가 많다 보니 중국으로부터 무기를 많이 수입해왔습니다. 2016년 1월 21일 시진핑 주석이 LCC 대통령을 만나면서 15개 분야에서 무려 150억 달러 약 18조 2천억 원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9년 새로운 전투기를 도입한다며 중국 JF-17을 주요 후보로 선정했습니다. 중국은 이 전투기를 매우 저렴한 비용에 제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집트는 FA50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 중국산 전투기 도입도 무산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9년 7월에 이집트의 신행정 수도 건설에 중국 자본이 많이 투입되고 중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했지만 이 과정에서 1대1로의 이집트도 참여한 것에 대해 이집트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아프리카 국가들을 1대1로에 참여시키며 남의 기술 베껴서 값싸게 무기들을 팔아 이속을 챙겨왔습니다. 하지만 이집트를 시작으로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까지 한국산 무기들이 인기를 끌면서 자신들이 공들여왔던 시장을 한국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위협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이집트가 전통적인 방산협력국 러시아와 중국을 버리고 한국산 무기, 특히 K2 전차를 선택한 데는 압도적인 경쟁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선 러시아산 T-90S는 2000m 거리에서 600에서 650mm 장갑 한 밖에 관통하지 못하지만 한국산 K2 전차는 2000m 거리에서 700에서 850mm 수준의 장갑 관통력을 보입니다. 이 정도의 공격력을 발휘할 수 있는 동급 전차는 K2가 유일합니다. 특히 K2 전차를 만드는 현대로템은 오만에 수출하기 위해 K2 사막 수출형을 만들어 뜨거운 사막 지형에서도 놀라운 기동력과 성능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비슷한 환경을 지니고 있는 이집트에서도 이런 환경 적응력은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내력적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오만은 지난해 차세대 전차 도입 프로젝트에서 K2 흑표 전차를 최종 선정했는데 중 76대로 1조 원이 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오만이 K2를 선택하면서 굉장히 까다로운 요구와 성능 시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반면 오만에서 K2 흑표와 경쟁을 펼친 독일의 레오파르트는 많은 하천에 빠져 헤어나오지를 못했고 우리 기술로 만들어 경쟁 붙은 터키 알타이 전차는 주행시험 도중 퍼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K2 흑표 전차는 오만에서 사막주행 영상을 공개했는데 1500마력으로 최대 70km 속도로 사막을 질주하는 장면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또한 K2 전차는 전투 중 아군과 적군을 쉽게 구별할 수 있는 피하 식별장치 등 첨단 기술을 보여주며 수심 4.1m까지 잠수도하할 수 있는 능력까지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중동의 무더위에 대비해 내부에 에어컨을 달아 최대 43도까지 대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K2 전차는 힘도 세면서 승차감까지 좋다고 했는데 국내에서 이전의 전차와 K2 전차를 타본 군 장병들은 소나타다 타다가 제네시스 타는 기분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만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을 반영하여 극초폭발물 및 대구경 대전자 무기에 대응하면서 측면 방어력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K2 흑표 전차에는 적의 대전차 미사일을 교란하거나 대전차 미사일을 직접 파괴할 수 있는 능동 방어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K2 흑표 주포는 에이브럼즈 및 레퍼드 2 탱크보다 큰 120mm L-44 구경으로 1.3m 더 길게 만들었고 분당 15발을 발사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즉 K2 흑표 전차는 수륙양용으로 움직이면서 분당 15발을 자동으로 추적하면서 쓸 수 있고 사막이나 동토에서나 습지에서도 작동하는 놀라운 기동력을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K2 흑표 전차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전차들의 장점만 모두 모아놓은 전차라고 했습니다. 최근 한 러시아 매체는 칼럼에서 K2 흑표 전차를 경기하는 글을 썼습니다. 러시아가 자랑하는 4세대 전차 아르마타보다 한국의 흑표 전차가 앞서 있는데 흑표 전차는 완제품이 1200만 달러로 가장 비싼 전차에 속하지만 차는 절반인 600만 달러 정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르마타의 수출 실적은 전혀 없는데 K2 전차는 전 세계 국가들에 제시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한국의 K2 흑표 전차는 최고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무시무시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세계 최강의 전차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경쟁력 있는 전차를 당장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최근 트위터에서 K2 흑표를 비판하고 독일을 보호하던 영국인에게 폴란드 형님이 한 발언이라는 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영국 전문가라는 이는 왜 폴란드가 유럽을 배신하고 한국에게 무기를 사냐는 식이었습니다. 영국, 폴란드, 한국, 독일이 그려진 그림에는 이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영국,
독일이 신뢰할 수 없는 국방 파트너라는 이야기는 푸틴의 변명에서 나온 것입니다. 독일이 NATO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궁극적으로 독일은 5.000km 떨어진 나레한 국가 아닌 유럽의 문 앞에 있는 산업 강국입니다. 폴란드, 너희 탱크 1000대 사고 싶은데 얼마나 빨리 배송할 수 있어? 독일, 우리 레오 EH를 사주세요. 우리가 만들 때까지 8년만 기다리면 돼요. 한국,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군의 주문 분량을 돌려서 지금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6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에서는 육군 2022 국제군사포럼 행사의 이벤트 형식인 탱크 바이애슬론 경기 즉 탱크 대회를 열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고전하고 있는 러시아가 이번 대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분석하였는데요. 오히려 푸틴은 전 세계 조롱거리로 전락한 러시아 무기의 우수성을 선전할 계기로 삼고 이번 대회를 그대로 강행한 것이죠. 그러면서 관람료는 18,000루블 한화 40만원으로 올려 엄청나게 받아먹었습니다. 탱크 바이애슬론의 종목은 기동 주포 사격, 기관총 사격, 가상 교전 등 통합 점수를 합산해 순위를 매기는 방식인데요. 예초 목표는 경기를 통해 기량을 증가하는 것이었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자국의 무기를 선전하는 용도로 쓰기 바쁩니다. 경기에 참여한 전차들은 모두 표준 장비인 러시아의 T-72B를 사용해야 하지만 중국은 첫 대회 때부터 자국산 신형 전차를 가져다 쓰겠다고 떼를 썼는데요. 그러나 중국 전차들은 내년 새롭게 웃기게 다양하게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메이드 인 차이나의 위상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5일에 열린 2022 바이애슬론 경기에서도 중국은 실전에 배치 중인 주력 96식 전차를 개조해 96B 파생형 전차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전차는 2016년부터 개량 사업을 통해 파생된 중국이 자랑하는 최신식 3.5세대 전차인데요. 그러나 경기에서 보여준 중국 전차의 성능은 최신식 전차라 하기 어려울 정도로 형편없었습니다. 사격진지 장애물을 돌파해 정차 후 고정 목표 3개를 연달아 사격하는 경기에서 중국 96B 전차는 첫 탄 발사까지 무려 9초가 걸리면서 과거와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T-72B 전차를 가지고 참가한 대부분의 국가는 첫 탄 발사까지 5초 내외가 걸렸지만 그보다 앞선 세대로 불리는 중국 96식은 거의 2배에 가까운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참가국 중 유일하게 다른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어드밴티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혼자만 다른 전차니 더 눈에 잘 띄는데 거기서 제일 못해서 더 눈에 띕니다. 한국군이 운용하는 K2 흑표 전차는 첫 탄 발사까지 2에서 3초밖에 걸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우수한 목표 조준 장비와 사격 통제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인데요. 목표 조준 장비는 명중률 보정이나 포신의 힘을 측정하여 오차를 줄여주고 목표의 미래 위치를 계산하여 자동 조준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사격 통제 시스템은 고속으로 기동하는 물체를 사격점이 일치하는 순간 방아쇠를 누를 필요 없이 자동 사격하는 기능을 갖춘 장비를 말합니다. 이번에 중국 96B 전차가 9초나 걸려 발사한 첫 탄은 고정 목표물 하부에 맞았고 이어 연달아 발사한 후속탄 역시 가운데가 아닌 오른쪽 구석 상단이나 최하부 쪽으로 쏠려 맞았습니다. 경기에서 사용된 목표물이 실제 탱크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차치하더라도 이런 궤적은 상대 전차 바퀴나 하부 밑으로 지나가게 되고 또 포탑의 귀둥이로 겨냥돼 튕겨나가게 됩니다. 그 즉시 한국 K2의 반격탄 처맞게 되는 거죠. 또한 기동 주행 평가에서는 러시아 부대의 T-72가 중국 전차를 큰 차이로 앞질러 가면서 창피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더 웃긴 건 중국이 이번에야말로 망신당하지 않으리라 96B 전차를 막에 조아의 방호, 장비인 반응장갑을 다 떼어버리고 기동력 향상에 올인했다는 것이죠. 이 지경인데도 경기를 관람하러 온 중국인 관광객들은 좋아하고 있습니다. 얘 왜 이러는 걸까요? 이는 지난 수년간 보여준 중국 전차의 망신살에 내성이 생겨서인 듯한데요. 그동안의 중국 전차들의 화려한 전적을 살펴보면 서행 중 고정 표적 사격 평가에서 표적을 아예 맞히지 못하는가 하면 심지어 주행 중 바퀴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동력 계통도 문제를 일으키며 후방 방향으로 돌진하다 검은 연기가 나와 멈추는 심각한 결함을 드러냈고
겁에 질린 승무원들이 전차를 탈출하는 장면이 영상을 통해 보도되며 중국은 똑똑히 망신당했습니다. 또한 중국 전차의 양압장치, 즉 장비의 내부 기압을 1기압보다 높게 만들어 주어 가스나 방사성 물질을 전차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장치의 성능 미달로 전차가 내뿜는 유독가스가 차체 내로 그대로 들어와 중국 군인은 흔들흔들하다 정신을 놓아버리기도 했는데요. 수년간 이런 꼴이었으니 오래 바퀴도 안 빠지고 표적도 그럭저럭 마치고 쓰러진 사람도 없었으니 중국 관람객들이 손뼉치고 춤추고 소리 지를 만한 것이죠. 중국 매체 펑파이는 탱크 바이애슬론 탱 바이애슬런에 중국 96B형 전차팀도 출전했다면서 중국산 탱크의 성능을 과시했다고 전했는데요. 어떤 성능을 과시했는지 그건 모르겠고 중국은 2022년 대회에서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밀려 3위를 기록했습니다. 3위면 그런대로 괜찮은 거 아니냐 하실 수 있지만 이번 참가국 명단을 보면 그런 말이 쏙 들어가실 텐데요. 아제르바이잔, 아파지아,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베네수엘라, 베트남, 이란, 짐바브웨,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몽골, 말리, 미얀마, 시리아, 수단,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나모세티아 등 제대로 된 군사 훈련받는 나라가 있을까 싶은 정도인데 아파지아와 나모세티아는 심지어 미승인 국가입니다. 미국과 세계 패권을 벌인다는 자칭 군사 강국 중국은 수단, 짐바브웨 이런 나라들과 경쟁에 이겼다고 좋아하고 있으니 중국의 군사 굴기에 필요 이상으로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아니 2등은 고사하고 3등은 또 뭐야? 중국의 96식 계열 전차는 최근 몇 년간 탱크 바이애슬론을 통해 그 형편없는 성능과 신뢰성이 드러나기 전까지 무려 이 500여 대나 생산되어 중국군의 주력 전차로 운용되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심각성을 깨달은 중국은 96식 전차의 문제점을 보완한 99식 계열 전차를 배치하며 기존의 노후 전차들을 대체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96식 전차보다 더 심각한 59식 전차를 대체할 물량도 부족하거니와 아직 몇 년 쓰지도 못한 96식을 벌써 폐기해야 하는 것은 제 아무리 돈 퍼붓는 중국이라도 상당한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고스란히 차기 전차의 개발비 리스크로 이어져 문제가 보완되지 않은 그저 껍데기만 신형인 전차 탄생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에 중국은 무기 수출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마저도 녹록지 않습니다.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파키스탄은 신형 전차가 급하게 필요했던 상황에서 중국 제99식 전차의 수출형 모델인 VT-4를 구입하기로 하였는데 최근 파키스탄 육군의 작전 요구 성능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이 드러나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전차의 주포는 중국군 최강의 전차인 99A 전차와 동일한 ZPT-98 125mm 활강포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빼돌린 구소련 EA-46m 활강포 기술을 이용해 불법 복제한 모델로 역시나 짝퉁의 한계를 보여주며 원판보다 성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제 아무리 친중 파키스탄이어도 주적 인도의 최신 전차에 대항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춰야 하는 상황이기에 차시간스탄 군 내부에서는 중국 전차를 도입하면 안 된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2022년에 예정된 인도 차세대 전차 도입 사업 FRCV에 한국의 K2 흑표전차가 참여 후보로 나서게 되면서 파키스탄은 서방 진영의 3.5세대와 겨룰 수 있는 검증된 전차를 도입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인도 전차 사업은 예상 도입 규모만 770대 금액으로 한화 20조 원의 어마어마한 사업인데요. 인도 측의 까다로운 요구 조건을 보았을 때 최종적으로 K2 흑표 전차와 프랑스 르클레르 전차가 최종 후보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K2 흑표 전차는 또 한 번의 진화를 위한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최근 1000대의 폴란드 수출 계약이 성사되면서 완전한 국산 파워팩 도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폴란드에 인도되는 180대의 K2 전차를 제외한 나머지 820대의 K2P에는 S&T 중공업의 EST-15CK 변속기로 수출 예정이고 또한 현재 터키의 알타이 전차에 한국산 엔진과 변속기를 동함하는 작업 중에 있습니다. 파워팩은 엔진과 변속기를 일체화한 것으로 단순히 일체화하는 것뿐이 아니라 엔진과 변속기를 통합하여 전차의 방향 전환이나 제자리 360도 회전 피벗 턴을 가능케 해주는 장치입니다. 이렇게 한 묶음으로 탑재된 파워팩은 정비 시 교체와 수리가 용이해진다는 큰 장점도 있죠.
K2는 그동안 3차 양산까지 엔진은 현대 두산 인프라 코어의 DV27K 1500마력 엔진을 사용했고, 변속기는 독일 INK4의 HSWL 295 제품을 사용해왔는데요. 한국의 변속기 업체 S&T 중공업이 그동안 K9 자주포의 변속기 개발을 통해 확보한 기술력으로 자동 변속기의 핵심 기술인 변속 제어 장치 TCU, 변속 장치 점유압 조향 장치 HSU, 유체 감속기 제동 장치 등을 100% 완전히 국산화하는 데 성공해 이에 다음 국내 4차와 수출에 완전한 국산 파워팩이 탑재될 수 있게 되었죠. 물론 많은 분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K2 파워팩 국산화 문제가 100% 만족스럽지는 못할 수 있겠지만, 모든 처술에 배부를 수 없고 천리길도 한 걸음 붙어이듯 국산화를 통해 겪는 어려움은 언제고 한 번은 겪어야 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체 기술로 K2 흑표와 K9선 더 파워팩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독일과 일본에 이어 서방에서 세 번째로 파워팩을 국산화시킨 나라가 되는 것이죠. 특히 추후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잠재적인 수출 계약을 위해서라도 국산화 과정은 꼭 필요한데요.